안녕하세요. Z1기 백엔드 왕유준입니다. 오늘은 AWS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 캐시가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스프링 코드 예시도 보여드리면서 실무 적용의 관점에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엘라스틱 캐시는 AWS에서 제공하는 인메모리 캐싱 서비스로 레디스나 memcached 엔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나 API 서버에 대한 요청을 캐싱해줌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인메모리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디스크, 하드디스크나 SSD에 저장합니다. 이 디스크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이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매번 멀리 있는 창고까지 가지 않고 사무실 책상 위에 바로 올려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창고에 물건을 꺼내러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창고를 DB라고 생각을 하고 창고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지연 시간, 레이턴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물품, 즉 데이터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창고까지 갔다 와야 합니다. 이렇게 창고까지 물건을 가져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 사무실 앞에 이렇게 작은 보관함을 하나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로 사용하는 물건들, 예를 들어 공구 또는 박스 같은 것들을 작은 보관함에 둠으로써 멀리 있는 창고까지 가지 않더라도 손쉽게 원하는 물건을 꺼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인메모리 캐싱 공간이라고 합니다. 즉, 가까이 있는 곳에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둠으로써, 즉 캐싱을 함으로써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메모리 캐싱, 그리고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가 제공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엘라스틱 캐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능이 좋습니다. 또한 유연한 확장성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속병 확장에 용이해서 노드를 추가해서 클러스터를 확장함으로써 트래픽 증가 또는 데이터량 증가에 대처하기 용이합니다. 특히 레디스 클러스터 모드 사용 시 샤딩을 통해 여러 노드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필요 시에 노드 증선이나 삭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용성의 장점도 있는데요.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 레플리카를 두어서 한 노드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노드가 자동으로 마스터로 승격됩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 시점에 자동으로 트래픽이 대체 노드로 나팅되어서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데요. 인프라를 구성하고 패치하고 업그레이드, 보안 설정, 모니터링, 또 장애 조치 등의 작업을 대부분 AWS가 관리해주므로 운영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엘라스틱 캐시의 단점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비용입니다. 엘라스틱 캐시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데이터 양이 큰 경우 노드 스펙을 높이거나 또는 수평 확장을 통해 여러 노드로 구성해야 하므로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에서는 저렴할 수 있지만 프로덕션 환경에서 데이터량이 폭증할 경우에는 확장에 따른 비용이 급격히 늘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일관성 또는 영속성 이슈도 있는데요. 엘라스틱 캐시는 사실 RDS를 대체하기보다는 캐시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RDS만큼의 데이터 무결성 보장은 어렵거나 또 추가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를 캐시로 사용하다가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캐시 간 데이터 동기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일시적 브리치, 캐시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장애 시 복구 전략이 필요한 것도 영속성과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맨캐시드는 영속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노드 재시작 시 캐시가 날아갑니다. 레디스는 AOF나 RDB 스냅샷으로 보관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추가 구성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AWS의 종속성은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엘라스틱 캐시는 AWS 내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로 멀티클라우드 환경 또는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이전할 때는 호환성 문제나 추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엘라스틱 캐시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인 노드, 샤드, 그리고 클러스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AWS 콘솔에서 엘라스틱 캐시를 설정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먼저 노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드는 엘라스틱 캐시 엔진이 돌아가는 기본 서버 단위입니다. EC2로 치면은 인스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엘라스틱 캐시에서 이 노드가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요청을 처리합니다. 다음은 샤드입니다. 샤드는 대규모 데이터나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나누어 보관하는 논리적인 파티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1억 건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고 할 때 모든 데이터를 한 노드에만 몰아서 저장하면 매우 부하가 커질 겁니다. 그런데 샤딩을 통해 여러 노드의 데이터를 나누어 담으면 동시 처리가 가능해져서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레디스 클러스터 모델을 사용할 때 샤딩이 활발하게 쓰이는데 각 샤드는 마스터 노드 그리고 하나 이상의 레플리카 노드로 구성될 수 있어서 장애에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는 이런 노드들 그리고 샤드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캐시 시스템을 이루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가 한 개일 때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트래픽이 증가하면 2개, 3개, 또 10개씩 늘려가면서 확장을 할 수 있죠. 게다가 노드를 여러 가용 영역에 분산하면 한 영역이 장애가 생겨도 다른 영역의 노드가 서비스를 이어가는 고가용성 또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노드의 개수를 조정하거나 리샤딩 또는 페일오버 등을 자동 혹은 반자동으로 처리해줌으로써 이루어지는데요. 또한 사용성에서도 편리함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하나의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내부적으로 어떤 노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며 어떤 행위를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클러스터는 노드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각 노드는 샤딩으로 역할을 나누어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거나 레플리카를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엘라스틱 캐시를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예시가 DB 쿼리 결과의 캐싱인데요. 코드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을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의존성을 추가해줍니다. 저희는 DB 쿼리 결과를 캐싱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의존성을 추가하지만 세션을 레디스로 관리하고 싶거나 캐싱 주상을 쓰고 싶다면 또 다른 의존성을 추가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redis config 클래스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redis config에서 redis connection factory를 반환하는 메서드를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서 redis connection을 설정하고 그리고 redis 템플릿을 빈으로 등록해 줍니다. 이 템플릿을 통해서 저희는 직렬화와 접속 로직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캐시를 사용하는 로직 부분인데요. 캐시 어사이드 패턴을 사용해서 캐시에 먼저 데이터를 찾고 없다면 DB에서 조회한 후에 캐시에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해당 메서드를 통해서 캐시에서 해당 값을 조회해야 합니다. 만약에 캐시에서 해당 값이 있다면 바로 캐시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캐시 없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값을 조회하고 그리고 해당 값을 캐시에 저장합니다. 또한 만약 상품 정보가 변경될 때라면 메서드에서 DB 갱신과 캐시의 삭제를 해줘서 정업상 문제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의 개념부터 노드, 샤드, 클러스터 구조, 그리고 실제로 스프링 부트에서 DB 쿼리 결과 캐싱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코드 흐름을 예시로 확인했습니다. 요점은 엘라스틱 캐시, 특히 레디스는 인메모리 캐싱으로 응답 속도와 확장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레디스와 멤캐시 중 엔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AWS 관련 서비스로 운영의 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아키텍처와 사용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 증가나 구성 복잡성, 그리고 AWS 종속성 등의 단점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확장 가능하고 빠른 캐싱 솔루션을 찾고 있다면, 그리고 기존에 이미 AWS의 여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엘라스틱 캐시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티어 또한 가능하니 테스트 환경에서의 개발도 잘 지원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AWS 공식 문서나 기타 블로그들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